네, 반갑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그래도 막판에 반등세로 끝났습니다. 네,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경제지표가 한몫했을 것 같은데, 자,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 경제지표를 봐야 되겠죠? 지난주 경제지표를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실업률이었거든요. 실업률이 지금 조금 올랐어요. 예상치가 4.0이었는데 4.1로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에 4.0. 자, 이것은 뭐예요? 고용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용지표가 나빠지는데 왜 좋으냐?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는 CPI 지표가 있습니다. CPI 지표가 있는데 예상치가 지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좀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달 CPI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이제 3월 달에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2.9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돼서 이 CPI 지표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CPI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부담감이 좀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도 살짝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면은 주가가 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FOMC 의원들이 이제 그 블랙아웃 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발언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주간이 되기 때문에 뭐 금리의 연결해서 또는 FOMC 연결해서 나타날 재료들은 크지 않겠습니다만은 만기일 같은 경우는 위쪽에 딱 답답하게 잡아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기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상승 쪽으로 만약에 베팅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만기일에서 상방 베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증시가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제 실업 지표가 나빠지게 되면 경기 부양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사업보다는 정치에 열심인 머스크. 테슬라 주가는 최장 하락을 보이고 있다. 아, 답답하겠네요. 그죠?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44% 그냥 반토막인데요. 이게 12월 17일이면은 지금 거의 1월, 2월, 3월이니까 3개월 동안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면 무려 10% 넘게 하락하는 등 7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경영에 힘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오히려 테슬라 주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그 테슬라 쪽에 이제 뭔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짝짝꿍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우리도 일론 머스크 효과를 좀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정치 활동이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다. 그래서 테슬라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라는 부분들이고 테슬라 시설에 대해서 화재와 기물 파손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는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판매량 감소. 야, 테슬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요거 지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탄핵하자. 네. 탄핵이 이것도 우리가 수출한 건가요? 탄핵하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담감들이 상당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 이래저래 좀 답답한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 보여지네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 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네, 답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더 강한 요구들을 할 수 있겠죠. 자, 배당 확대 이런 단기 이익 요구가 가장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배당 많이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R&D 즉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감이 있다. 이거 뭐야? 네, 이렇게 오 연구개발 여기 뜻이 또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성장주 입장에서는 R&D 투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뭐가 맞을까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상법 개정을 통한 그런 어떤 배당 확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겠죠. 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너무 유보율을 많이 쌓았죠. 네, 몇만 프로씩 되는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배당을 진짜 눈꽃만큼 주는 애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꾸준히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배당이 아주 크게 늘어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상승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주주 관여는 당연한 권리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상법 개정안 가자. 그래서 응답 기업의 83%는 주주 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이 그동안 너무 폭리를 취했다. 주주한테도 좀 돌려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뉴스들을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보기에는 기업들의 R&D 투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배당 확대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쪽으로 해서 주주들의 어떤 그 권익을 좀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가 완전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는 기업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밸류업 이런 것들도 뭐 실효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R&D 차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배당 많이 줘가지고 R&D 못할 정도면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 주주 입장에서는 찬성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이 그래도 잘 돼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면 많이 묻다 아이가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일단 현재로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배당이 너무 짜요. 그죠? 우리나라 배당이 너무 짜. 배당을 좀 높여주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은 국장, 미는 미장.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국내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국내장에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은 다 이제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붕 뜬 밸류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증권사들이 요즘에는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도 무료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 보셨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가자. 왜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계좌를 개설만 시켜 놓으면 거기서 그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증권사들이 그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글쎄요, 일단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 경쟁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봅시다. 네,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 등으로 국장을 살리겠다고 앞장서 왔던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자 잡기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돈 되는 거에만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해외 주식도 약간 흔들리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율도 높잖아요. 쌀 때 들어가서 높을 때 나오면 괜찮긴 한데 환율이 높을 때 들어가가지고 나오려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환율이 높으니까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을 더 묶어놓아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하는 거죠. 미국장도 조정이 지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매매 포인트를 계속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장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조정을 좀 받고 그 자금들이 이제 국내에 좀 유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형태. 자, 이런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흥시장의 강세, 그 다음에 선진시장의 하락,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국민연금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모습들이고, 자, 이번 주에는 2600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2500포인트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계속 거듭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뭐 커브드 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수혜를 좀 받게 되는 상황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됐잖아요. 구속 취소가 되면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이 탄핵 심판의 마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죠. 일단 구속 취소가 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러면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시장에서는 지금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탄핵 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만기일 지나고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든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CPI 지표 떨어지고 고용 지표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약간의 기대감을 좀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3월 19일, 18일, 19일 날 있는 이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FOMC 점도표가 뭐냐면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얼마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수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점 몇이다, 4점 몇이다, 이렇게 딱 수치를 정해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표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있는 FOMC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여기 점도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좀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다음번에 금리 인하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볶이가 왜 여기 광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먹고 싶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트럼프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이후 오히려 불확실성이 정점을 통과했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반감을 사고 있죠. 특히 캐나다 이런 쪽 계란 값이 지금 미쳤듯이 돌아간다면서요. 미국 애들은 이제 계란 못 먹겠어요. 이제 맥도날드 망하는 건가요? 네. 맥도날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란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미국 애들은 빵과 고기를 많이 먹는데 빵 할 때 계란 무조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꼭 계란 때문이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거기서 시작되는 그런 물가 상승은 서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가 잘한다, 우리를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등 돌릴 수 있다. 당장 내가 살기가 빡빡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가 둔화가 확인된다면,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은 빠르게 진정되고 통화정책 기대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멕시코, 캐나다는 일단 4월달까지 유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네, 관세에 대한 어떤 압박감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럽 방위비 증액에 방산주 강세, 철강주에도 자금이 몰렸다. 지금 방산주가 엄청 떠요. 그 다음에 철강주도 엄청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도 또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많이 몰리게 되면 부담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나 차익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악재가 나오든 뭐 상황이 뭐 위험하든 간에 그냥 더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주가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또 악재가 없죠. 유럽의 방위비 증액, 요거는 국내 방산기업의 이익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 형성,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군비 증강 이런 부분들은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방산주의 어떤 주가 상승률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다거든요. 즉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들어가 있고 경고 신호가 뜨고 하더라도 매수가 계속 들어가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성 재료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철강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관세 압박을 통한 중국산 철강 감산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반덤핑, 그래서 중국산 그 후판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관세 매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 또는 이제 철관 기업들 이번 주에 종목 진단 해드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해드린 거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가장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방산, 철강 이런 쪽이고,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종목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약간 매물대에 대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철강에 대한 관세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좀 견디지 않겠는가라고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고, 기술주 같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 중국 지수가 M7 새로 나왔죠. 중국판 M7 해가지고 걔네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산 기술주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하락률이 굉장히 좀 크게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많이 내리면 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대신에 지금은 방산과 철강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려 있고요. 비트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베팅하겠다 이런 건데,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죠.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차세대 그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용화되는 그 기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선반영되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많이 남았죠. 2030년쯤 돼야 될 것이다. 조금 빠르면 이제 2027년이다. 그럼 아직도 2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도 연말일지 아니면 연초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2년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물론 예전에 그 2차 전지 올라갔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뭐 몇 년 후의 거를 그냥 갖다가 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때 한번 다들 뒤었잖아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전고체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갈 시간이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우리가 좀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인내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계속 뉴스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만한 것들은 뭐 특이한 내용들은 딴 건 없어 보이고요. 중국 쪽이 움직이는 그런 거 있죠. 중국과 유럽 증시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 중국은 테리픽 10으로 불리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지속된다. 테리픽 10 이게 뭐 계속 많이 나오네. 근데 M7도 있었고 테리픽 10이면 10개 종목이잖아요. 알리바바, BYD, 그 다음에 텐센트, 샤오미, 메이투안,
그 다음에 SMIC, GD 자동차도 여기 포함시켰군요. 바이두, 네디즈, 징둥닷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M7은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M7에 대한 부분도 또 설명을 또 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포지션들을 좀 형성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생테크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경기 부양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딥시크 영향력 그 다음에 뭐 정부가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세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그 미국 제재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에 반발해서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쪽으로 자금을 좀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하나로 아주 그냥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딥시크가 사실적으로 보면은 뭐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뻥을 친 거 있었잖아요. 네, 좀 과도하게 부풀렸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발표하는 어떤 AI 그런 부분들, 성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이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재정 확대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동안 그것을 대체할 부분들이 중국 쪽에 있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유럽이 주춤하면 그 부분을 대체할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안 해서. 그러니까 AI 그게 뭐 돈이 되겠어?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생각들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율주행이든 뭐 우리가 지금 뭐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자율주행도 우리나라가 1980년대쯤에 먼저 만들었을걸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발생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해지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보수적인 입장들이 좀 있어서 지금 유보를 싸는 거 보세요. 네, 얼마나 보수적이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하기를 좀 꺼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동안에 기술이 점점 따라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도 잘 만들고 어떤 소프트웨어 머리가 좋은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앞서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따라잡힌다는 것은 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이게 중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 증시 강세가 지속된다. 미국이 다운되면서 한국이 떠오른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농심 가격 인상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농심 가격 인상에 라면 소스 업체까지 줄줄이 수혜를 보고 있다. 소스 업체, 네, 불닭 볶음면 그 소스, 네, S&D가 52주 신고가다. 기가 막히네요. 네, 농심의 신라면이 가격을 올린대요. 가격을 올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일부터 올리겠다고 얘기했군요. 농심 신라면의 가격을 올리겠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새우깡이 1,500원이에요? 새우깡이 이게 원래 이렇게 비쌌어요? 신라면은 1,000원이야? 한 봉에? 신라면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려나? 네, 예전에 우리 신라면 사 먹을 때 200원 네, 그러지 않았나요? 너무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라면도 벌크로 나왔어서 개별 포장이 아니고 5봉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알맹이만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건 좀 가격이 싸고 그랬었는데, 네. 신라면이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신라면 봉지 만드는 율촌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으려나.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재료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나타나겠죠. 야, 근데 이 라면 가격 올리는 것은 진짜 이거 또 그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새우깡, 손이 가요. 새우깡을 100원을 올린다. 야, 그래서 57개 브랜드 중에서 17개의 출고가를 평균 7%나 올리기로 했다. 와. 자, 그러면서 수익성이 인상되겠죠. 수익성이 좋아질 테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 걔네들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뭐래요? 돈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야.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 오뚜기 등 이런 쪽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자, 원가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원가 부담이 내려가더라도 얘네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답답한 일이죠. 자, 아무튼 이런 형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식품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움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도 네, 식품주가 뛰면 우리는 네, 살리는 산리가 좀 더 팍팍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항상 주식 투자로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주적인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대형주가 좀 빌빌거리고 시장도 조금 횡보로 진행되는 모습이 좀 나오겠지만 개별주가 움직이면서 수익을 챙겨주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변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 네,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차근차근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9시에 무료방송 있죠. 9시 무방에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월요일에 출발 상콤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